여기 중국인 마스터 셰프에게 속아 그동안 한국이 가난한 음식만 먹는 줄 알았다던 영국인 셰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한 친구의 제안으로 도착한 한국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뒤 중국인 마스터 셰프를 쫓아내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은 한국에서 대체 무슨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왕실 요리사 출신 실습 셰프 안나라고 합니다. 특이하게도 국립요리학교를 나와야만 채용 자격을 주는 영국의 왕실 셰프팀은 1년에 한 번씩 신입 셰프들의 식견을 넓혀주기 위해 다양한 나라의 마스터 셰프들을 초대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새로 오신 중국 출신 마스터 셰프님 때문에 저희 셰프팀 전체가 한국으로의 이민을 결정하는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처음 오신 중국인 출신 마스터 셰프님은 어째서인지 요리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를 불러 모아 한국의 전통 음식들을 보여주며 절대 이런 조리법과 데코레이션을 따라하면 안 된다며 한국을 깎아내리기 일쑤였고, 심지어는 한국이 중국의 전통 음식들을 자기들 것 마냥 교묘히 가로채갔다는 요리 강의를 굉장히 자주 진행했는데요. 영국 왕실의 마스터 셰프였기에 어느 정도 실력은 보장된 사람이기는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와 같은 신입 셰프들은 중국인 마스터 셰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한국 깎아내리기 강의에 점점 지쳐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중국인 마스터 셰프님은 한국의 전통 음식 중 하나인 김치의 이름을 중국식으로 변경해서 왕실을 찾아오는 귀빈들에게 대접하자는 어처구니 없는 제안까지 했고, 결국 저는 이를 참다 못해 영국 왕실에 직접 중국인 마스터 셰프를 신고하고 나섰는데요. 평소 한국에 관심이 있던 친구를 두고 있던 저는 중국인 마스터 셰프가 행하는 행동이 명백한 한국을 향한 국가침범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셰프 동료들도 더는 중국인 마스터 셰프와의 아침 준비 시간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마스터 셰프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국은 가난한 음식만 먹는 나라다, 한국 전통 음식들을 절대 요리해서는 안 된다는 황당한 소리만 늘어놓았고, 심지어는 아침 식사 시간에 제일 인기가 많은 한식 메뉴들을 전부 빼버리겠다는 강제적인 모습까지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와 몇몇 셰프 동료들은 한식은 아침 식사 시간 귀빈들이 제일 많이 찾는 음식 중 하나인데 대체 뭐하는 짓이냐며 단체로 앞치마를 집어던졌고, 영국 왕실의 요청에 중국인 마스터 셰프가 떠날 때까지 출근을 하지 않겠다는 강수를 뒀습니다. 또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중국인 마스터 셰프님이 항상 씻지 않고 출근을 하는 것은 물론 위생모까지 쓰지 않아 귀빈들의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오는 문제마저 생기고 있었다는 사실이기에 저와 신입 셰프들은 도저히 이런 수준 낮은 중국인 셰프와의 동행을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도대체 왜 중국인 셰프가 그렇게나 한국에 열등감을 보이고 깎아내리는 것인지 순간적인 궁금증이 생겼고, 어차피 중국인 셰프가 해고당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남아 있었기에 셰프 동료들과 함께 한국 여행을 가보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단순 궁금증에서 시작한 한국 여행은 한국 도착 단 3초 만에 저와 셰프 동료들의 인생을 극적으로 바꿔내고야 말았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중국인 셰프가 가난한 후진국이라고 했던 것과 달리 어째서인지 중국은 물론 영국과도 비교되지 않는 최신식 도시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고, 한국의 이러한 모습은 살아생전 처음 보는 선진국의 모습처럼 보였기 때문인데요. 한국의 인천공항은 영국의 공항보다 훨씬 규모가 컸지만 얼마나 관리를 잘하는 것인지 엄청나게 쾌적했고, 이에 더해 로봇으로 공항 이곳저곳을 청소하고 있는 한국 공항의 모습은 SF 영화 그 자체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셰프 동료들도 말로만 듣던 한국의 모습에 어안이 벙벙해지고 말았고, 저희는 빨리 서울을 경험해보자는 생각에 공항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택시 승강장으로 가기 위해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타려던 바로 그 순간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에스컬레이터 앞에 정체를 모를 기계가 설치되어 있었고, 한국인들은 너무나 능숙하게 그 기계를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에스컬레이터를 타려는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쓰고 온 우산을 이상한 기계에 넣고는 이리저리 흔들었고, 기계에서 우산이 나왔을 때에는 놀랍게도 자동적인 종이 비닐까지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에스컬레이터 앞의 기계가 우산의 물기를 자동으로 제거해주고 비닐까지 씌워주는 말도 안 되는 기계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었죠. 알고 봤더니 한국에서는 에스컬레이터의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해 우산의 물기를 자동으로 제거해주는 기계를 개발해 공공시설 이곳저곳에 설치했던 것이었고, 이는 눈으로 보면서도 믿어지지 않는 편의시설이더군요.
실제로 제가 태어난 영국에서는 이러한 우산 물기 제거기가 공용 인프라 시설에 전혀 없는 것은 물론 만약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단 하루 만에 돈이 궁한 노숙자들에 의해 사라졌을 것이 뻔한 상황인데 한국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훔쳐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듯 에스컬레이터 탑승 직전 차례를 기다리며 우산 물기 제거기를 사용했고 저는 한국인들의 이러한 모습이 진정한 선진국 시민의식이라는 것을 깨닫고 말았죠.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인 우산 물기 제거기였지만 영국에서는 본 적도 없는 공용시설인 것은 물론 한국인들에게는 이미 이러한 최신식 인프라가 평범하게 익숙해져 버린 최선진국 사람들의 모습이었거든요. 일반적으로 영국에서는 이러한 우산의 물기 제거기가 없어서 간혹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려고 할 때 발을 잘못 디뎌서 바닥에 물기 때문에 미끄러지기 일쑤였는데 한국은 물기 제거기의 공용 설치로 이런 문제 자체가 발생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너무나 편리하게 공공시설의 이용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에 도착하기 직전만 해도 왜 중국인 셰프가 한국을 깎아내리고 열등감을 보이는 걸까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이러한 선진국 한국의 공용 인프라 시설을 눈으로 확인하자 중국인들이 한국에 열등감을 보이는 이유가 완전히 이해되고야 말았죠. 심지어 공항의 한국인들은 제가 겪었던 중국인들과는 전혀 다른 쾌적하고 깔끔한 모습은 물론 공항 택시 승강장에는 아주 잠깐 경험했었던 중국에서도 전혀 보지 못한 수입 외제차들이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실제로 중식을 배우기 위해 아주 잠깐 중국을 경험한 기억이 있던 저는 공항에서부터 퍼지는 중국인들의 악취는 물론 길거리를 돌아다닐 때마다 노숙자들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된 도보 여행이 불가능했는데 한국의 공항 길거리는 너무나 깨끗하게 관리되어 편리하게 택시를 탈 수 있더군요. 우산 물기 제거기를 무려 1시간 넘게 살펴보던 저와 동료들은 한국의 도시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말았고 결국 공항 택시 승강장에 택시를 타고 한 번에 서울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택시를 탑승하기 위해 공항 승강장에 있던 택시의 문을 연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는데요. 놀랍게도 한국의 택시에는 뒷좌석 바로 앞에 영화를 볼 수 있는 화면이 설치되어 있던 것과 함께 화면 바로 옆에 영어로 청각장애를 가진 기사분이 운영하는 조용한 택시라는 놀라운 말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청각장애인의 택시 운전이라니 저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싶어 택시 이곳저곳을 살펴보았고 바로 그 순간 한국만의 놀라움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한국에 발달되어 있는 디지털 인프라 덕분인지 좌석 앞에 화면에 목적지를 자판으로 입력하자 기사님께서는 조용히 출발을 하셨고 이에 더해 화면에 나타난 외국인 전용 매뉴얼을 클릭하자 청각장애인 기사분이 운영하시는 고유한 택시의 운영 방법과 결제 방법이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더군요. 디지털 인프라가 발달되어 있지 않은 영국에서는 절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청각장애인 택시였기에 저와 셰프 동료들은 한국은 어떻게 장애인의 일자리를 위한 복지까지 이런 식으로 발달할 수가 있냐며 연신 신기한 택시 내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영국에서 이러한 청각장애인 택시 제도를 운용했다면 너무나 늘어버린 범죄 피해 때문에 택시에 탑승하자마자 택시기사의 수익을 들고 달아났을 것이 뻔한 상황인데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은 이미 평범한 일상인지 청각장애를 가진 한국인 택시기사님께서도 별다른 걱정 없이 너무나 안전하게 운행을 하고 계셨거든요. 말 그대로 치안과 디지털 인프라가 발달되어 있는 한국이 아니라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엄청난 선진국의 모습이었고 실제로 한국의 고유한 택시를 촬영해 SNS에 올리자 외국인 친구들의 대체 그건 무슨 영화 같은 나라냐며 극찬의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기사님께서는 단지 저희의 말을 듣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실 뿐 운전을 너무나 안전하게 하셨던 것은 물론 저희는 앞에 있는 디지털 화면을 통해 기사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영어 메시지로까지 전달할 수 있었고 저희가 적은 영어가 한국어로 자동으로 번역되기까지 해서 너무나 편리하고 신기했는데요. 그저 단순한 전자패드 하나로 청각장애인 기사분의 일자리 확장은 물론 택시를 탑승하는 저와 같은 외국인 승객들도 너무나 조용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영국보다 훨씬 쾌적하고 안전한 한국만의 고유한 택시에 저는 그만 넋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30분 동안 택시를 이용한 저와 친구들은 서울 도심의 목적지에 도착해 계산을 할 때에도 그만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는데요. 목적지에 도착하자 저희의 디지털 화면에는 앞쪽에 있는 카드 투입구에 카드를 넣으면 자동으로 결제가 된다는 놀라운 말이 적혀 있었고 저는 그 순간 그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영국에서는 무조건 현금이 아니면 택시의 이용이 불가능해서 항상 택시를 탈 일이 언제 있을지 몰라 항상 현금을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한국은 이러한 불편함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각장애인 기사님께서는 친절히 카드 투입구까지 손으로 가리키시며 행복한 미소를 보이셨고 저는 바로 그 순간 알 수 없는 한국인 기사분의 따뜻함에 눈물이 흐를 정도였어요. 보통 영국에서는 불친절한 기사님들이 너무 많아서 계산을 할 때 현금을 내밀면 잔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정확하고 안전하게 카드로 결제하니 이러한 언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물론 결제까지 단 1초도 걸리지 않아서 너무나 편리하더군요. 한국은 얼마나 디지털 인프라가 발달되어 버린 것인지 저와 동료들은 처음 겪은 한국만의 고유한 택시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고 바로 그 순간 저는 한국으로 이민을 오면 어떨까라는 생각마저 들기 시작했습니다. 중식의 배움을 위해 잠깐 경험했었던 중국에서는 이러한 따뜻함은커녕 오히려 중국인 택시 기사분이 저희의 가방을 훔쳐가려는 사건마저 겪었는데 이와 반대로 한국의 청각장애인 택시 기사분은 택시에서 내리는 저희를 향해 반가운 손인사를 마지막까지 건네주셨기 때문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국가적인 안전한 치안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러한 특수한 택시 제도는 절대 불가능한 모습이었고 이러한 한국의 선진국 복지 모습에 저와 동료들은 어떻게 이런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냐며 한국만의 선진국 인프라에 혀를 내두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진짜 놀라움은 바로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의 대도시 한복판에 내린 저는 단 한 명의 노숙자들도 보이지 않는 길거리에 그만할 말을 잃고 말았고 심지어 한국의 길거리에는 노숙자들이 아닌 오히려 의사가운을 입은 수십 명의 의사들이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중국에서는 오히려 길거리에 노숙자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 특별할 정도로 중국 대도심의 경우 노숙자들이 모여 사는 텐트촌이 도심 한복판에 있을 정도였는데 한국은 이러한 가난한 중국과는 이미 거리가 먼 듯 길거리에 노숙자들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더군요. 단순히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은 알고 봤더니 길거리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한 의료국가의 나라였고 저는 그 순간 수많은 한국인들이 길거리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살기 좋은 나라일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거주하는 한국인들을 위한 편의성에서도 최대의 국가였기 때문이고 한 번 병원을 방문하려면 무려 한 달의 시간이 필요한 영국과도 엄청난 차이가 났기 때문이죠. 실제로 영국에서는 단순한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해도 무려 300만 원 이상의 보험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놀랍게도 한국의 길거리에서 제공되고 있는 무료 건강검진은 영국의 비싼 건강검진과 전혀 다를 것이 없어 보였을 뿐더러 더욱더 비싸고 청결한 의료기계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심지어 무료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있던 한국인 의사분께서는 저희를 보시더니 외국인을 위한 근육통 검진 또한 준비되어 있다며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아보라는 제안까지 하셨고 저와 동료들은 그 순간 말도 안 되는 꿈의 나라 한국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대체 그 어떤 나라에서 외국인들을 위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한국은 얼마나 부유하고 돈이 많은 나라인지 단순 자국민들을 위한 복지뿐만 아니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도 거의 비슷한 의료복지가 제공되고 있었고 저는 바로 그때 한국으로의 이민을 완전히 결심 내리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살기 좋은 나라일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삶에 대한 지혜와 의미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았고 여기에 더해 길거리를 걸어도 너무나 안전한 한국만의 치안은 쾌적한 길거리를 걸으면서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중국에서는 저희와 같은 외국인들이 길을 걷고 있으면 무려 5분마다 중국인 상인들이 다가와 억지로 물건을 가방에 집어넣고 돈을 달라는 황당한 짓을 꾸미는데 오히려 한국에서는 길거리의 상인분들이 저희를 보며 무료로 음식을 주시거나 시원한 물을 주시는 등 따뜻한 배려만이 존재하고 있는 나라더군요. 그런데 한국의 놀라움은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친구들과 함께 천천히 길거리를 걷던 저는 순간 길거리에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저희의 앞에는 딸로 보이는 한 한국인 여성이 다급히 아빠를 부르며 달려가고 있었고 놀랍게도 한국인 아버지의 외모는 절대 평범한 외모가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인 여성 또한 한눈에 봐도 20대 정도로 보였는데 놀랍게도 그녀의 한국인 아버지는 너무나 젊어 보였던 것은 물론 키와 체격까지 커서 중후한 매력이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보통 영국 남자들은 30대가 넘어가면
한순간에 늙어버려서 피부와 관련된 질환도 자주 발생하는데 놀랍게도 길거리의 한국인들은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사람들도 전부 동안처럼 보였습니다. 잠깐 경험했었던 중국에서도 대부분의 중국 남자들은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서 가까이 다가가면 악취가 날 정도였는데 한국인들은 얼마나 축복받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길거리의 한국인들에게서는 전혀 냄새가 나지 않더군요. 그야말로 한국은 디지털 인프라와 안전한 치안, 심지어 시민의식과 같은 국가의 모든 부분에서 최선진국을 달리고 있었고 얼마나 부유한 경제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한국인들의 외모마저 축복받은 동안 유전자였던 것입니다. 그 후 한국에서 약 일주일 정도 여행을 겪은 저와 셰프 동료들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사이 더더욱 한식의 매력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저는 지금 고향인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의 여행 기간을 늘려 지금은 한국의 유명한 한식당에서 전문적인 한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경험할수록 멋지면서도 살고 싶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기에 저는 아무래도 나이를 먹을 때까지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